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저희 밖에 있는 직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원장님 오늘 완전히 너무 멋지세요. 분위기 있는 겨울 남자. 오늘 날씨도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칭찬받으니까 또 방송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진행을 하도록 네, 할게요. 항상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환자들 보면은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 요통 관련되는 단어들 보면 디스크, 자골신경통, 사이아틱 너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 허리에 관련된 치료, 수술 막 이런 것들이 막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MRI. 네. 그렇죠. 연상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골신경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사이아틱카라 그러죠. 자골신경통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진단을 할 때 이건 디스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네. 하면은 다음과 같은 보통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 원인이냐, 아니면 또 디스크라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 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우리 네. 환자분들은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라는 것도 신경의 탈출, 디스크의 탈출로 레디큘라이티스라고 하는 신경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자골신경통이 심한 상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카이로프랙틱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또 카이로프랙틱 이외에도 좀 신경에 많은 압박이 있거나 눌림이 있거나 네. 염증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경막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환자분들은 소염 진통이요, 카이로프랙틱, 아니면 또 스테로이드 샷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테로이드 샷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부작용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카이로프랙틱이 교통사고 나면 하는 거 아니에요? 두두두두두두 이게 어떻게 되죠? 이러면서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논하기 위해서는 탈출증의 근본적인 병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스크 안에는 수액이라고 해서 뉴클리어스 퍼펄서스라고 하는 수액이 있는데, 이게 압력에 의해서 계속 자극을 받다가 땅 터져서 탈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디스크 자체가 손상되고, 또한 탈출된 수액이 이 신경, 너브에, 또 뉴럴 프로세스에 여기에 묻게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액 덩어리가 신경 뿌리를 압박에 됐을 때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디스크 손상과 신경 뿌리 염증, 네. 또 신경 뿌리 압박, 이 세 가지가 디스크 탈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디스크 손상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원인이 중요한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럼 치료를 무엇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디컬 파트나 또 카이로프랙틱 이런 의료 분야에서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 그런 의학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디스크 수술했어요, 뭐 했어요,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는 디스크 내부에 철사를 넣어서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 치료가 한때 한창 성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효과가 자연 경과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또 손상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인공 디스크 삽입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보기도 하실 수도 있고요. 삽입하는 경우 큰 수술도 소개됐었는데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일반적인 디스크 손상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손상된 디스크를 아물게 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 이것은 더 이상 손상된 디스크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마치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에 칼을 베었어요. 네. 근데 더 이상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반창고를 잘 붙여서 아물기를 기다리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죠. 네. 손상된 디스크에 대한 반창고가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좋은 자세와 좋은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34년도에 네. 쉽게 해서 미국 보스턴의 신경외과 의사인 윌리엄 제이슨 믹스터라는 박사님과 조셉 바 박사가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에 18명의 자골신경통 환자에게 대한 수술적 치료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디스크 탈출증 치료는 있고 수술이다. 이 원칙이 이게 금과 옥조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1980년대 말부터는 네. MRI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MRI로 이게 터졌습니다. 보이는 걸 딱 얘기해주면 거기서 끔찍하지 않을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신경염증에 대한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염증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것이 또 이쪽에서에 있는 요즘의 얘기예요. 네. 다행이네요. 예, 저절로 문제는 좋아지니까. 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디스크에 좋은 운동과 자세를 취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더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치료를 원하게 되죠. 네. 이게 보통 한 2달 정도 사이에 텀을 주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막에 주사를 스테로이드 하더라도 보통 2개월 효과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카이로프락틱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또 기도를 하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춤추면서 가볍게 한다고 해도 거의 아물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연치유예요. 네. 염증 반응이 보통 2개월, 2달 정도가 쇼부가 납니다. 아.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에서도 좋은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골격과 신경 그 주변에 근골격 주변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소프트 티슈들이 상처가 나면서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네. 스트럭처 인플레메이션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자가 면역 질환들, 오토이뮨 디스오더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됐던 거.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근육과 힘줄과 신경에 대해서 압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쉽게 얘기해서 어드히전이라는 것이 또 유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져요. 아무리 운동하고 싶어도 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왜? 오리지네이션이 그대로 오리진이 스톡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플로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이 운동 저 운동 저 동작 이 동작 하려고 해도 불편함은 계속 일어나면서 보상작용을 하게 되죠. 컴펜세이션이. 네.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원래의 동작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순환인 거죠. 네. 신경에 의해서 내 몸이 모든 것이 컨트롤 된다라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너무 아픈데 오랫동안 아팠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더니 한 방에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네. 어쩌면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그거 맞아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액이 탈출돼서 신경에 이게 살짝 눌림이나 덮어져 있을 때 그 부위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탁 집어넣어서 그 부위가 도포가 됐을 때 정확한 곳에 정확한 양이 딱
닿으면 네. 염증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아. 카이로프랙틱도 정확한 몇 번째 세그멘트가 문제가 됐는지 그걸 찾아서 그쪽의 회복력을 네. 복원시켜주면은 이게 효과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달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내 몸이 점차 자연적인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많은 의료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연구 결과도 그렇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게 좋은 자세에 좋은 운동을 취할 수 있으면 이 튀어나온 디스크도 들어간다고 해요. 아. 그럼 튀어나온 디스크는 쉽게 해서 90% 이상은 수분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 쉽게 해서 튀어나온 거에 의해서 압력을 줘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 압력이 쉽게 해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방향제랑 비교할 수 있어요. 방향제요? 방향제가 네. 젤 형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젤 형식으로 돼 있는 그 방향제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벌크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나 자골신경통 우리 이 달라스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수술하러 한국을 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거예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 많이 오시니까 네. 또 제가 또 특별하게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어떤 동작을 어떤 실생활에서 내가 균형을 어떤 식으로 망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그 능력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도넛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게요. 네.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돼요. 근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쵸. 나가서 일할 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가서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파요. 네. 더 원래의 안 좋았던 것보다 악화된 상황을 그래서 꼼짝 못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그렇게 인도하는 걸 많이 봐요. 네. 안타깝네요. 음. 좀 쉬어야 그게 좀 또 치료가 되고 그래도 저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 네네네. 통증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그럼 네네. 그 아픔을 참아야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 네. 이제 치유된 능력이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서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7781님께서 이야기 글 하나 올려주셨어요. 원장님이 진짜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줘서 좋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크크 자가 진단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원장님들 욕하게 돼서 죄송해요. 그냥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하셨어요. 맞아요. 네. 병원에 오셔서 병원에 어느 병원이든지 좋은 병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곳에서 진단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어떤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자세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네. 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운동을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에비던스 베이스 근거 중심에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 진단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자, 그래서 신경 뿌리가 압박이 되면 또 우리 몸이 이런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자골신경통 사이리카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 물질을 어떻게 해요? 이때는 수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압박하는 물질을 제거하기는 하지만 손상된 디스크를 보강해줄 방법은 없으므로 탈출된 디스크가 저절로 줄어들면서 디스크 손상이 아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자세가 일단 좋아야 돼요.
자세.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꽤 오랜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계몽을 했었죠. 그리고 좋은 운동. 네. 어떤 것이 좋은 운동? 우리 몸에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움직임인 거거든요. 움직임이 동적인 것도 있고 정적인 것도 있고 그 움직임이 바르게 되는지를 알고자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이 기준선을 통해서 뭐예요? 첫 번째 균형이죠. 그리고 그 기준선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메타볼리즘, 대사작용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컬이라는 걸 해요. 팔 이렇게 이두박근 하는 거, 바이셉. 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팔을 암컬을 하는데 머리가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얘는 말 네. 그대로 바이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박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팔로만 가는 거예요. 네. 호흡을 통해서 균형을 통해서 리듬을 통해서. 근데 하려고 했더니 못 들겠어. 이거는 나한테 무리한 무게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게를 낮춰야죠. 네. 무게를 낮춰도 못 하겠어. 그러면 맨몸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그래비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프리웨이스로 하시는 거. 아. 예를 들자면. 네. 그리고 도넛을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세탁소에서 물건을 들어서 저 위에다 걸거나 아니면 캐시어들이 아니면 도넛 하시는 분들이 숙였다 폈다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시 얘기 나눴지만 그 지우개를 바닥에 있는 지우개를 줍다가 네. 디스크가 뻥 터져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선 병원에 오신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네, 무슨 지우개를 일을 줍다가, 지우개 얼마 안 되잖아요. 가볍죠. 근데 그거 줍다가 꼼짝 못하신 거예요. 네. 무슨 일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닥터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네. 어디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다가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그 전날 박사 논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수시간 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무너지겠대요. 좋은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네. 디스크라는 자체 이 척추, 골조, 우리 몸의 이 피지컬 프레임들은 쉽게 얘기해서 머슬, 텐던, 리가멘트에서 이거를 받쳐주고 그 사이에 연골, 조직들이 같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완충,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직립보행의 특성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나한테 사람들의 경중도, 강함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약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분, 1분, 아니면 5분, 뭐 10분, 어떤 사람은 1초, 5초 밖에 못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오버 유징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내 몸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삐뚤어지거나 굳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누적 되다가 가동 범위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오버가 됐을 때 얘네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미세하게 가벼운 거 하나 줍기 위해서 허리 숙이다가 빵,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위해서 허리를 수그리면서 옷 벗고 입을 때 뻥 하시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자세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지우기가 원인이 된 게 아니고 뭐 샤워하기 위해서 몸을 숙인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렇죠. 쌓아온 바르지 못한 자세와 응.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그렇죠. 빵 터진 거네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탈출하면 다리가 당긴다는 사실을 인류가 알게 된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자, 디스크가 탈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둘러싸인 수수께끼들, 많은 분들이 튀어나오면 수술해야 된다는 게 1930년대 이후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여기에서 왜 그것을 무조건 튀어나오면 제거만 해야 될까? 우리 몸의 인체가 이런 것들을 자정하지 않을까라는 네. 수수께끼들이 참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봐봐요.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매워도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서. 눈물. 그렇지. 눈물이에요. 디스크가 탈출하여서 그 탈출된 덩어리가 신경 뿌리를 눌러서 자골신경이 생긴다? 자골신경통이 생긴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탈출된 물질을 제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주 디스크 치료의 금과 옥조와 같은 네. 그런 원칙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현상들이 많은 논문과 실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하나하나 나오면서 이 수수께끼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 이런 수수께끼들은 1990년대가 되면서 아주 더 급격하게 많이 도출이 되게 됐죠. 그중에 하나가 봐봐요. 생전에 자골신경통을 앓은 적 없었던 시신을 부검했더니 네. 한 40% 정도에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을 발표를 했었어요. 어. 또는 허리 통증이 없는 정상인들에 대해서 네. 척수 조형 검사를 했더니 35% 이상은 이상 소견이 보였어요. 통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네. 자골신경통이 없는 정상인들의 허리 MRI를 보니까 60%에서 디스크 탈출이 있었어요. 네. 자, 이러면 우리 탈출되면 다 통증 있고 디스크 수술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음.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신경을 압박하느냐 안 압박하느냐예요. 네. 디스크화에서 거기에서 염증 반응이 신경 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구조적으로 튀어나온 게 없을지언정 신경통을 심하게 호소할 수 있고요. 네. 튀어나온 게 있지만 신경에 염증을 안 일으키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통증을 특별하게 호소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디스크하면 다 허리 디스크하면 수술 이게 아니라는 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의 포인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디스크 손상이라든지 탈출 그리고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오늘 핵심이에요. 대신에 얼마? 2개월 사이에 내가 특별하게 가중을 막 이상한 동작 막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2개월 정도가 거의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후부터는 내 몸이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뭘 해도 노래를 해도 낫고 뭐를 해도 낫고 기도를 해도 낫고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생각되는 게 의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했던 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의학의 발전으로. 100%는 없어요. 네. 사람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환경을 네. 도출하려고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잘못 상술에 연결돼서 우리가 일반 우리 청취자나 아니면 다른 평상시에 일반 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비 네. 이런 거에서 노출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확한 원인 결과 분석 이런 것들 접근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터넷에 떠 있는 내용을 다 내가 흡수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어떤 분께서 채팅창에 했던 것처럼 정확한 원인 진단 분석을 위해서 돈, 시간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상담과 진단 결과를 통해서 네.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게 네. 늦지 않는 결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맞습니다. 한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3부 초대석에서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좌골신경통 이야기 나눠봤어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 아닌가 또 이야기 나눴는데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참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자세 유지해야 하고 좋은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 말씀이나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혹시라도 이 청취를 통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하자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자연치유를 위해서 하는 거 좋지만 내 몸에 근육이 약화돼 있다라든지 네. 또 다른 우리 몸에서 힘이 없고 또 다른 여러 증상들이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 이거는 빨리 전문의하고 직접적인
진단 분석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수술이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요통의 98% 이상은 수술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2% 내가 2%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내 몸을 일상생활에서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2%에 들었었다라고 하면은 전문의와 함께 치료를 또는 더 그 수술이나 다른 극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진행하더라도 운동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숙지하면서 나를 다시 다듬어가면서 재활하시고 갱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통증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마시고 또 통증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해가지고 좌불안석하지 않으시는 우리 달라스 청취자 교민들이 되셔서 건강한 삶을 미리 예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원장님 연말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내년에 2018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